자, 이번 주에 G20 재무장관 있고, 네, 또 얼마 있으면 또 독일과 네, 프랑스 그렇죠. 정상회담 있고, 네. 또 11월 들어서면 G20 정상회담이 또 있고, 예.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그리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구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다 이거죠. 공조 체제도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고. 자, 과연 우리 시장 이제 여기서 좀 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다시 또 이렇게 또 변동성이 또 이제 또 확대되는 그런 무언가가 남아 있는 건지 한번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투자전략 팀장님 전화 연결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800 넘어섰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네, 당사에서는 10월 예상 밴드의 상단을 1900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완전히 악재가 해소되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시장에서 등장했었던 다양한 악재들이 일시적으로 좀 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도랠리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 두 달간의 어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탁상공론에 그치는 어떤 정대항과 막연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서 어떤 충돌 과정이 시장 변동성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유동성 공급 지원책을 발표를 해왔고 또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 독일 정상 간의 어떤 자본 확충 계획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등은 현재 시장에 노출된 어떤 신용위험과 관련된 어떤 현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동안 어떤 시장의 낙폭이 컸었던 것에 대한 어떤 적정 가치의 회귀 과정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까지는 IT주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건설주, 증권주, 이런 금융주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3분기 실적하고 같이 업종 대응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1650선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어제까지 어떤 회복 과정에서 시장에서 선호되었던 것은 어떤 업종 스토리를 찾는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절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선호 정도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황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보다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선제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어떤 그런 움직임이 오늘은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김으로써 IT주들에 대한 어떤 가격 저항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어떤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다양한 펀더멘탈 모멘텀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불황에 강한 기업들, 매출액 모멘텀이 강한 어떤 자동차 부품, 건설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추세적 의미를 담는다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 순환 과정은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최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너무 비관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모멘텀 저항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너무 실적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이제 남은 관건은 그렇다면 이제 그 남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위기감이 한 곱이 이제 지나가면 우리 증시 그동안 얘기 나왔던 그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네. 주가도 내렸고 원화의 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저평가의 매력이 상당히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요인 등은 대외 불확실성이 진정될 때마다 어떤 시중 자금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 관점에서의 낙관적 기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유럽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을 확대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부실 자산에 대한 상각과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히 악재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주식시장에 대해 코드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예고된 안도랠리 정도로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점이 이달보다는 다소 다음 달 그리고 연말에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는 주식을 매수 이후에 너무 홀딩 전략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단기 수익 목표를
매수를 전제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뭐 마음 푹 놓고 묻어둘 만한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외국인이 주식은 한 1,000억 좀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지수 선물은 한 2,000계약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이렇게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튄다 이런 전략보다는 좀 이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외국인 역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심재현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넘어갑니다.